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대한민국 전국 곳곳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금 긴박한 상황이 연일 지속이 되고 있어서 지금 더 이상 저도 이 방송 녹화하는 것을 미룰 수가 없어서 북의 동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 괴뢰가 지금 고공 공중 800m 상공에서 폭파되는 실험을 했다. 그래서 보다도 높은 살상력을 지니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좀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공에서 땅에 낙하되기 직전에 폭탄이 폭발하게 되면 보다 많은 인명살상 효과를 거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북이 쏜 미사일이 서울 시내 상공 800m 광화문 상공에서 폭발이 됐다. 그것도 그냥 포탄이 아니라 핵무기, 핵폭탄이 한 발이라도 폭발이 됐다. 이렇게 된다면 서울, 경기, 인천, 천안, 의정부, 일산, 분당, 판교 이 일대는요, 서울과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서울의 위성지역이죠. 온 산하가 피를 이루고 시체로 그 산을 덮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요, 우리에게 극명하게 와닿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요, 삼척서천, 천하동색, 산하동색, 일휘소탕, 혈렴천하, 이런 말씀을 일찍이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세 척의 칼을 뽑아서 하늘에 맹세를 하니까 산과 물이 전부 다 그 색을 변하였고, 그 칼을 뽑아서 한번 소탕, 큰 칼 장검 뽑아서 휘두르게 되니까 온 산하가 피로 물들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매우 날래고 뛰어난 장수가 이런 장검을 휘두르는 과거 전쟁의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장면이지만, 지금 북이 개발해 놓은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지금 800m 상공 정도에서 폭발시키게 된다면 그야말로 잔인하고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현장들이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또 NSC 회의에서 비상상임위원회 개최하고, 자, 그렇게 하면은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건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자, 이 국민들께서 얼마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무서운 존재이라는 것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정녕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 철없는 아이들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넷 유튜브다, 또 뭐 종편이다, 혹은 뭐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어요. 무슨 뭐 외교안보 전문가다, 뭐 어디 교수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런 그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이런 뭐 전문가랍시고 나와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듣고 있으면요, 참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죠. 에? 이 사람들은요, 이 현장에서 이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두려움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책상에서 읽은 그 책 갖고 그 알량한 그걸 지식이라고 나와서 떠드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렇게 끔찍한데 큰일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큰일을. 제가 곧 이어서 아마 지금 제가 녹화해서 또 이제 방송은 되겠지만요, 북한의 핵의 위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송 녹화가 있습니다. 대략 1시간쯤 되는데, 그 방송은 정말로 중간에 끊지 마시고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라요.
자, 2006년 10월 9일에 북한 괴뢰는 제1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당시 규모가 0.8킬로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9일에는 5차 핵실험을 하면서 그 당시에 벌써 10킬로톤의 위력으로 12배 이상 위력이 강화되었었습니다. 이 규모는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폭탄 규모의 근 80%에 육박한 그 위력으로서 만일 서울 상공에서 그 정도의 핵무기가 터진다면 최소 30만 명의 목숨이 사망할 정도로 매우 가공할 만한 위력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2017년 9월 3일에 제7차 핵실험에서는 물경 이 폭발의 위력이 100에서 300킬로톤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300킬로톤짜리 원자폭탄이 서울에 투하가 되면요, 서울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됩니다. 그라운드 제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북은 어떤 또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을까요? 북은 5,000톤, 1톤, 2톤이 아닙니다. 5,000톤 가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범죄 테러 집단인으로서 북은 세계에서 세 번째의 생화학 무기 보유 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괴뢰가 보유하고 있는 생물학 무기 시설은 21곳, 21군데입니다. 또 화학무기 시설은 28곳, 28군데로서 이들은 이것 이외에도 또 지하 어디엔가 이와 같은 생화학 무기를 은닉해놓고 은폐시켜놓고 있습니다. 이들이 현재 실험 중인 이 생물학 무기에 들어가는 그 생물 그 병균들 이런 걸 살펴볼 때 콜레라, 패스트, 천연두, 탄저균, 보툴리늄, 장티푸스, 이질 약 13종의 생물학 균체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보유한, 즉 북한 괴뢰가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 무기가 핵무기보다도 더욱 위협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치사율이, 예를 들어서 치사율이 80% 이상 되는 탄저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탄저균 100kg을 대한민국의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 살포하게 되면요, 간단하게 한 100만에서 300만 명을 그냥 사망시켜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독소작용제의 일종인 보툴리늄, 이 보툴리늄 독소의 경우에는 극소량을 살포하더라도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지난 2022년 얼마 안 됐죠, 12월 26일 소형 무인기에 이 보툴리늄 독소를 실어서 이 서울 창공에 살포했다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이 전무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현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통한다, 혹은 대량 살상 무기라고 하는 미사일이다, 핵무기 이런 걸 써서 수많은 수백만 명의 수천만의 인명을 살상해가면서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특별한 직원, 대북 공작관들, 또 해외 공작관들이 나서서 비밀 공작 사업을 통해서 북한 괴뢰를 멸망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가장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높은 효과, 가장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비밀 공작 사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 비밀 공작 사업은 만화 영화 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을 했던 원승 씨처럼
영화를 많이 봐서 007 제임스 본드를 찾는다거나 본 시리즈에는 그 제이슨 본 이런 요원을 현실에서는 찾을 수가 없죠. 왜? 영화는 촬영하다가 잘못되면 컷 중단시키고 다시 영화를 찍으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공작관들이 현장에서 맞부닥치는 그 현장은 다시 가다가 다시 오고 이런 게 없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거기서 결판을 내야 되는데 그와 같이 원성 씨처럼 그 영화를 많이 보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성공했을 때 계획서와 실패했을 때 계획서를 두 가지를 놓고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도상시설을 통해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 그러기 때문에 이 비밀 공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루의 절반은 낮이고 하루 절반은 밤이죠. 그런데 밤에는 잘 보입니까? 안 보여요. 무슨 특별한 장비를 야간 투시경을 쓰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장비가 없으면 밤중에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비유컨대 비밀 공작은 그런 일입니다. 남들이 잠자고 있을 때 남들은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해결점을 만들어서 실행에 옮기는 게 바로 비밀 공작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 공작관이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어플라이 하면은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도전한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 제가 교육받을 기회가 평등하지만 교육받을 능력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 공작 요원, 공작관이 되는 것은요, 월등한 체력과 또 뛰어난 두뇌와 또 명석한 그 머리 두뇌 회전과 함께 외국어도 몇 개국어씩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자질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문의 바탕도 기본 아이비리그나 서울대학교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이 군사비에서 F-35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K9 자주포를 많이 만들고 K2 흑표전차를 많이 만들고 브래들리 장갑차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비밀 정보기관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가장 적은 비용, 가장 값싼 돈으로 가장 높은 효과,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현재 지금 비겁자들의 집합체인 국가정보원을 해체시켜버리고 새로운 국가 비밀 정보 공작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제 조금씩 이해들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모사드는요, 이스라엘이 건국하던 1948년도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그 땅 위에서 건설되고 조직된 특수 정보 공작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원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하나 집어 던지는 거, 기꺼이 웃으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받아진 바로 그런 자들의 집합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정보원 되겠어요? 예? 과거에 이권에 개입하고, 예? 돈이나 받아먹고 자기 자식들 좋은 회사 취직시키며 또 은행권에 행정부 내에 진급하려는 사람들 인사청탁 받아가지고 장관한테 차관한테 뒤로 로비해서 진급시키고 이런 짓거리 했던 자들이 분명히 우리 국가정보기관 내에 있었단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 시절에 원장, 차장이면 차장, 그 곁에 붙어서 호가호위했던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밀 정보 공작기구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예요. 자,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대통령실, 특히 경호실이나 비서실에서 혹시 외견부실도 보면 좋겠는데 귀하들 가운데서 조국과 민족과 역사 앞에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그만할 자신이 없으면 빨리들 사표 쓰고 나가시기 바래요. 지위고와 불문하고 말입니다.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왜 월급 받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보좌한다 그러고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새새거리고 웃고 뭐 온갖 또 비비고 이렇게 또 신음소리 내가면서 그러고 대통령 모시고 있겠지. 그대들이 바로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주범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일본 그 기자회견장에서 대통령이 곤혹한 그 상황을 직면했을 때 제가 걱정스러운 얘기를 제가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도대체가 일본같이 간교하고 일본같이 영특한 두뇌들이 많은 국가와 정상회담을 하는데 대통령이 얼마나 큰 양보를 하고 큰 고뇌찬 결단을 내리고 이 신뢰 회복을 하셨어요. 그 의미 있는 자리에 기자회견 자리에 첫째 질문으로 나선 그 마이니치 신문의 기자가 질문하는 과정에 2018년 12월 동해안, 정확하게 일본과 한국 사이는 대화태화장에서 발생했던 북한 목선을 납치한 거를 북한 목선 납치라는 말을 싹 빼고요, 대한민국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레이더를 조사한, 레이더를 발사한 그 조사한 사건을 질문을 했다고요. 그러면 아니 국방부, 외교안보실, 외무부, 국정원, 통일부, 아니 거기 당신네들 임금으로 빠지는 돈만 해도 얼마예요? 각 기관의 기관장들 월급 다 계산해보면 억이 넘어가겠네. 그러면 그 비싼 국민의 혈세로 월급 받아먹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그따위로 보좌를 해요? 자, 일일이 이름을 검명해 볼게요.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성한 외교안보실장,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귀하들께서는 국민의 혈세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 국가 최고위 공직자들이십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그따위로 보좌를 해요? 일본인 기자 나부랭이한테 그런 당황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받게끔 한단 말입니까? 사전에 어떠한 농간이 있었고 어떤 자들의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서 동해안 함대에 있던 최신의 전투 고속함 광개토 대함이 급하게 그곳까지 뛰쳐가서 해양순찰선까지 함께 두 척이나 우리 함정에 가서 북한의 그 조그만한 목선을 납포해 왔는지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됐을 거 아닙니까? 사전에. 예? 그런 일도 못하면서 외교부 장관 왜 하고 통일부 장관 왜 하며 국방부 장관 왜 하는 거예요? 안보실장이든 국정원장이든 그 자리에 당신들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일을 서울대학교 나오고 고려대학교 나온 그 간판으로 일합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 정도 능력 없으면 외교부 장관 이하 전부 다 사표 내고 나가셔야지. 대통령 이 나라의 대표 선수 아니에요? 월급 마담이고 일본 선수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보좌한단 말이에요? 아니 일본 기자회견장에 대통령하고 기시다 일본 총리하고 딱 세워놓고 우리나라 대통령 망신 줄 일이 있습니까? 외교부 장관님, 통일부 장관님, 국방부 장관님, 안보실장님, 국정원장님, 귀하들 입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도대체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 대통령 보좌를 그따위로 해요? 아니 저처럼 배운 거 없고 퇴직한 일개 소시민도 이 정도를 생각하는데 귀하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수천만 원의 복록을 받으면서 고작 그런 일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다들 옷 벗고 나가시기 바라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 보좌하려면. 더더군다나 용산대에 있는 MB 시절에 아메케오던 우리 MB맨들, MB워먼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태도로 MB 정권은 몰락했습니다. MB 대통령도 깜빵에 가가지고 콩밥도 먹었고요. 저도 2011년 MB 정권 당시에 남들이 그렇게나 부러워하는
국가정보원이나 조직에서 제 스스로 손발을 자르고 나온 사람이에요. 왜? 돈밖에 모르는 MB 정권 사람들의 그 치떨리는 추접스러움과 그 비열함에 제가 아주 그냥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 발로 들어갔던 국가안전기획부를 내 손으로 잘라버리고 퇴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대통령을 보좌한다 그러면서 그 신음소리 비슷한 콧소리 내가면서 주변의 십상시들이 가득 메우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 눈에 뻔히 보입니다. 특히 문화관광 정책을 지도한다는 박보균 장관, 그 사람 별명을 내가 들어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이름에 보자가 들어가 있죠. 그 보자로 연상되는 그 욕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명이 그거였대요. 보땡이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완전히 그 홍석경 회장한테 아첨하고 아양 떠는데 선수였다 그럽니다. 그자도 역시 고려대학교 출신이에요. 응? 자, MB 정권이 뭐예요? 고소영 아니에요.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영남, 영포라 그랬죠? 영남지역 특히 포항지역. 자, 그런 인해서 국가가 망신살이 뻗쳐지고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졌던 게 바로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때 우리 국가정보원을 망가뜨린 자 역시 원세훈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서울시 수도국장 하던 자가 와서 국가의 비밀 정보기관을 완전히 망가뜨렸죠. 김대중 노무현 때 망가진 거를 확인 사살했던 사람이 원세훈인데 그 망가졌던 거를 갖다가 더욱더 망가뜨려서 완전히 갖다 꽂아버린 게 서훈과 박지원이었죠. 물론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사람도 잘했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것처럼 북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 해결책이 없으면 안보실장 집에 가세요.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도 집에들 가시라고. 거기 서울대 나오고 외무고시 봤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아니, 해결책을 못 내놓으면서 대통령 혼자 그래 너 한번 해봐. 하나 못하나 한번 보지. 내년쯤이면 총선에 져서 윤석열이 너도 힘 빠지고 램덕 올 텐데 그때 가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또 내 살 길 각자 도생하면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말 장관들은 목숨 바쳐서 대통령을 보조하고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근접해 보이는 거는 한동훈 씨 한 분밖에 없던데. 응? 도대체가 이번에 미국 순방 가서 한번 보겠어요. 미국 국빈 방문을 해서 대통령을 경호하거나 대통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 지난번 일본에서 기자회견처럼 그런 막대먹은 질문이 미국의 언론인들부터 나온다면은 대통령실과 각 부처 장관들은 모조리 다 집에 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든 순간에 대통령이 방미하는지 다 아시죠? 미국에서 국빈 방문으로 초청하는 건요, 그만큼 미국이 아쉬운 소리 할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 방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런 기회는 우리가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우리 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냥 가가지고 머리 좋아진다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러려면 사전에 대통령이 가셔서 미국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게 미리 자판을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과 이재명 일당들 미국 법정에 세워서 관타나모로 보내서 깨끗하게 자백받고 대북 관련된 범죄 사실을 밝혀내는 일, 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과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미국에 숨겨뒀던 자산들 모조리 다 압수해서 한미 간에 좋은 분야에 돈 쓰게끔 자금 돌려버리는 일, 또 우리 군수 물자도 많이 팔기 위해서 미국 거 사주면서 미국 너네들의 군수 물자 사주려면 우리 상품을 너희들이 더 많이 수입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미국의 상품 시장을 더 확장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일본 요코스카항에 있는 미국 제7함대를 제주도로 끌어와서 별도의 제주도 오키나와 축선을 만들어서 중국의 이 목을 죄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숨을 질식시켜서 죽여야죠. 이런 것들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실,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 외교안보실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이번에도 또 한 번 기자회견이나 또 여타 장소에서 대통령이 당황하시거나 곤혹스러운 그런 질문이 나오도록 한다면요, 당신네들 안보 라인에 있는 모든 장관들과 비서관들은요 모두 옷 벗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귀하들한테 그런 식으로 쉽게 먹고 놀고 잘하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우리 혈세를 바쳐서 월급 주는 거 결코 아니라는 점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북의 핵무기, 생화학무기의 위협이 날로 강화되고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응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